사주팔자의 편재정제는 돈을 의미합니다. 편재정제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벌까요? 편재정제가 없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재정제를 돈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더 중요한 원리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식신상관에 이어서 사주명리의 초보자분들도 흔히들 돈이라고 알고 있는 편재정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편재정제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사주팔자에서 인생을 논하는 부분에서 돈이라는 것과 많이 연결을 짓곤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본주의 한계가 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 사주팔자에 편재와 정제라는 글자가 없다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나요?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컨텐츠 전반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다 이고요. 오늘 컨텐츠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우선 내 사주팔자에서 편재정제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편재정제의 개념, 그 다음에 편재정제의 장점과 편재정제의 단점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편재정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력의 차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재성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시고 편재와 정제 혹은 각각 밑에 한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편재정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편재정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재정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이라는 것만 의미할까? 이 돈은 사실 편재정제의 특징의 발현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편재정제가 사주팔자에 적당히 있는 사람 혹은 잘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애살 있게 노력과 열정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 심리 기제 자체를 편재정제, 즉 재성이 잘 발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막상 보니까 어떤 분들은 노력 대비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노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식신상관과 대유했을 때 결과라는 부분은 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재성이 강하신 분들 혹은 재성이 잘 발달해 있는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덜 노력해도 내가 교육 가져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경향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력을 잘 한다는 그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고 성취감에 대해서 행복함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해내야지 하는 목표의식과 성취욕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유욕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유욕의 방향이 이성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사람 자체가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도 잘 해나가는 사람 자체가 노잼은 아니고 뭔가 융통성이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개념은 편재와 정제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편재와 정제라는 걸 봤을 때 재성이라는 개념이 워낙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재와 정제 역시 돈이라는 관점에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우선 편재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의 재물자자를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편재라는 글자가 사주팔자에 있는 경우에는 돈의 출입,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 요 크기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 불규칙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보통은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편재를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요. 또한 프리랜서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불려서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정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제는 고정적인 것 혹은 규칙적인 돈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정관이라는 개념이랑 좀 맞물려 있긴 한데 월급쟁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내가 뭔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갈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잘 발달했다 볼 수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제보다는 정제적인 성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편제와 정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편제와 정제의 장단점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은 편제가 사주팔자에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정제라는 것이 고정적인 수익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고정적인 수익이 월 200이 될 수도 있고요, 월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월 2000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돈을 잘 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정제의 특징 중에서 돈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 뭐 특히나 자본주의에 꽂힌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 돈을 잘 불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제라는 글자보다 사주팔자의 정제라는 글자가 단단하게 있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자산 증식을 오히려 유리하게 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제가 많으면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 편제가 있으면 돈의 출입이 크다라는 거니까 돈도 많이 벌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성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로 봤을 때 현금으로만 보진 않아요. 즉 나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조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재성의 배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의 빚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억 빚을 지고 2억 빚을 지고 3억 빚도 나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빚조차도 편제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제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재성이 사주팔자에 도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돈 관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 다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객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제와 정제의 장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편제와 정제는요, 첫 번째로 돈 관리, 돈의 운용을 잘하고 잘 불리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편제와 정제가 있다고 해서 다 처음부터 그런 걸 선천적으로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천적으로 그러한 걸 좋아해서 후천적인 노력까지 더해지신 분이 있고, 반면에 내가 선천적으로는 그러한 데 좀 관심이 없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내가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투자에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불려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주팔자마다 조금 달라요. 이를테면 재산을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절약이나 돈 자체를 조금 더 알뜰살뜰하게 써서 돈을 늘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공격적인 사업이나 혹은 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돈을 벌어 가시려고 하시고,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주팔자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편제와 정제가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있으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좀 잘 벌 수 있다라는 케이스도 있고, 사실은 사주팔자에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최소한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없으신 분들 역시 내 사주팔자에 드러나 있는 장점과 특징을 잘 활용시켜서 무기 삼아서 그걸 잘 사업화시키신 분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어 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돈 관리 자체를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편제 정제가 조금 잘 갖춰져 있어서 돈 관리를 좀 똑소리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러한 분들을 고용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돈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밀어주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다는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아도 내 사주팔자의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서 재테크나 혹은 가계부를 쓰는 등등의 노력을 하시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일에 연이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이 닿았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제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잘 발현된다면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잘 쓰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 자체가 노잼이 아니에요. 즉 다정다감한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센스도 있습니다. 물론 재미와 센스, 다정다감이라는 것은 표현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신상관 부분에서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사람이 센스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과 식신상관이 잘 발달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을 좀 들어보자면 저 사람이 노잼은 아니다, 무던하게 재밌는 사람이 많다, 혹은 센스가 있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다이내믹을 잘 조정한다, 잘 관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져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하신 분들,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의미가 여성에 해당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에게 이성운은 관성이라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연애운 혹은 이성에 대한 운과 인연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과 해로할 수 있다, 나의 좋은 동반자로서, 뭔가 친구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과 인연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성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많죠. 요거는 이따 단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 결과라는 게 그냥 좋을까? 아니죠. 성실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현재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생 때, 요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막 방학 때 되면은 시간표 쓰는, 이렇게 알죠? 그 원형 시간표 써가지고 8시부터 일어나서 지문동 갔다가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 작성해봤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시간표 세우는 거, 그런 거를 잘 세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거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그 시간표라는 게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주팔자에 재성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거 잘 못했긴 했는데, 사주팔자의 편제와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남들보다 결과가 좋은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좋다라는 게 결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혹은 뭐 논리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얻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을 때 현재 정제가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멈춰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든 늦든 결국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자기개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자기개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성장 욕구로 잘 발현되었을 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 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은 성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성의 그런 성장 욕구, 내가 뭔가 조금 성실근면한 부분을 성장 욕구로 잘 연결시켰을 때 특히 오행 중에서도 목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참 성실근면하다, 생활력이 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게 기본적인 그 사람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생활력도 강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정제가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면에 현재 정제가 단점으로 발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로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히 사주팔자에서 재성이라는 걸 의미할 때 제다신약이란 말이 있어요. 제다신약이라는 말이 나는 약한데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돈의 기운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가난해진다, 제일 빈천한 사주팔자의 유형이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다신약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내가 돈을 잘 쓰기 위한 것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버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내가 그 그릇을 넘어버리면은 돈을 잘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요소들도, 나머지의 삶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대부분의 부자들도 말씀하시고 사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주팔자에 편제와 정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오히려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많을수록 비견겁제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거나 혹은 인성으로 내가 재성의 힘을 빼줄 수 있는, 내가 재성의 힘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에는 특히나 제다신약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1억, 5억, 10억을 벌어도 내가 돈의 진정한 효용 가치를 못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활용법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제다신약인 사람, 특히 비견겁제의 개수가 적은데 편제 정제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느낌인 거죠. 사주팔자의 편제와 재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너무 차고 넘쳐서 이것을 잘 다듬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 욕망, 욕심, 욕구의 발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많으신 분들, 너무나 과하게 있으신 분들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소유욕이 좀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발현될 때는 타인을 해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정해둔 법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들, 법들, 질서 같은 것들을 안 지킨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나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향성은 물론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그게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경향성이 고개를 든다면은 부정적으로 풀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주팔자 재성이 너무 많거나 혹은 없는 케이스에도 특히나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분지족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좀 컷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정다감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이성이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과해지고 잘못돼 버리면은 이를테면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평생 한 사람과 해로하기 좀 힘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주색 잡기를 좋아한다 혹은 내가 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되게 애매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살짝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정한 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주팔자 상담 가면은 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결혼 2번 한다 3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편제와 정제라는 글자가 이렇게 지지라는 글자, 즉 사주팔자 밑에 글자에 편편 혹은 정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편제 정제 편제 정제 이런 식으로 편제 정제가 막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사주팔자의 도화가 너무 강하거나 혹은 간여지동이거나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내가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객관에 취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성관계
성격이라는 게 단지 나와 상대방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술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른 이성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사주팔자의 재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애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사주팔자에서 과요불급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이성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재성이 과한지 안 과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시면 고치시면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죠. 근데 사주팔자를 고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 혹은 나는 딱히 그런 게 없는데 내 주변에서 너무 막 달라붙어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잘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도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히려 근데 사주팔자에 재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노력, 성실함, 이 근면함 자체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실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실하다는 말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성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뭐 요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이 성실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성실해 보여. 근데 그 사람 뭔가 결과가 별로 안 좋아. 뭔가 없어. 내가 하는 만큼 뭔가 안 나와.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재성이 좀 과하게 발달하신 분들 혹은 재성이 아예 사주팔자에 없는 분들은 재성이라는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의 성실함을 잘 발현시키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내 잔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워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잘 가져가는데 합당하지 못한 성실함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다고 해서 특히 정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자꾸 결과가 잘 안 나온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실함이었나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편제 정제가 과하게 발달한 분들 중에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특정 분들은 종종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꾼 아니야? 얘 좀 관상이 안 좋아. 뭔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렇게 뭔가 자꾸 피드백이 들려올 때는 내가 제공하고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만큼인 건가, 그만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인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러한 컴플레인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혹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그러한 피드백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재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돈을 안 좋아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사람은 사주팔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성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못했다. 오히려 요령으로 그 노력을 덮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노력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재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 주변에 재성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재테크 공부, 특히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한다. 내가 순천적으로 그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후천적인 노력은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것은 내가 마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심적으로 나 재테크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주팔자의 개념 중에 편인정인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운과 인성운이 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내 사주팔자의 편제정제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나마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주식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다, 임장 한번 가고 싶은데 비트코인 계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번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 혹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 때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성관계를 좀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 제가 앞서 주구장창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주팔자의 편제정제가 특히나 이성 혹은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서 레드라이트를 킬 수 있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상대방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편제정제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관계에서 특히나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그런 피드백, 너 좀 약간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 혹은 너 좀 약간 좋지 않은 애인 같아, 약간 그런 피드백을 뼈 때리는 말을 한번 들어봤던 분들은 정말 나를 한번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애 관계나 이성 관계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문제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라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여성 관계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막 너무 폭스인지, 내가 너무 막 끼를 부리는 건지, 막 그런 것도 한번 다듬어 주시면 좋다, 한번 내가 객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제가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돈을 벌 것인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좀 가치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밝은 돈이 있고 어두운 돈이 있죠. 근데 사주팔자에 재성이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사주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어가는 이 돈이 살짝 어두운 돈, 살짝 눈먼 돈, 혹은 살짝 그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떳떳하지는 않아, 그치만 돈을 많이 벌어,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거를 제가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한데 어떤 돈을 벌 것인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돈을 버는 것도 깨끗한 돈 혹은 밝은 돈을 버시고, 또 그 돈을 깨끗하고 남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돈이 어두운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걸 밝고 깨끗하게 활용하려고 해도 결국 그게 드러나는 게 세상에 잊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어하고, 또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걸 소망하지만 내 양심까지 져버리면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양심을 챙길 것인가, 나의 그런 가치관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밝은 돈, 이왕이면 옳은 방법, 이왕이면 나의 능력을 오롯이 잘 발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적어도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있어가지고 쟤 사기꾼이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혹은 쟤 불법적으로 돈 번다, 쟤 약간 짜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성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돈미세가 되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잠깐 멈추시고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롱런의 비결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의 영향이 특히나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사주팔자의 개개인의 특징의 무기를 잘 발현하신 분들 중에서도 결국 재물운이 들어올 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재물운이 나아갈 때는 또 속절없이 돈이 나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정제 편제라는 게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의 편제 정제가 없는 분들, 적당히 있는 분들, 많은 분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떤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훗날, 우리가 하루하루만 살 것도 아닌데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돈이라는 걸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건지, 혹은 지배당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서, 사주팔자 이 8글자로 내 인생이 대여된다고 하면 사실 재성이라는 글자는 하나만 있어도 잘 쓸 수 있는 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너무 돈이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재성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우울해할 것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반대로 돈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재성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달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점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가 넌 결국 좋은 사주니까 잘 살아, 나쁜 사주니까 못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팔자 재성을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서, 전 다음 시간에 사주팔자의 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주팔자에 늘 있는 게 관성이에요. 이 관성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